안녕하십니까.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맡은 3학년 부장 백상주입니다. 올해부터 많은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과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작년의 입시 현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원래 어떻게 입시 제도가 바뀌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 2020년 11월 1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학교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대학 입시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입학 전형입니다. 현재 100% 수능만으로 뽑고 있는 정시 모집에 교과평가, 즉 내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평가에선 수능만으로 2배수를 뽑지만 2단계 평가에선 수능 성적 80점에 내신 점수 20점이 반영됩니다. 교과평가는 이수한 교과목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을 보고 면접관 2명이 각각 A, B, C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는 또 수시에만 있던 지역균형 전형도 정시에 신설합니다. 학교별로 2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 수능 60점, 교과평가 40점이 반영됩니다.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것은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이후 8년 만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 편중 해소에 효과가 있지만 정시 확대란 교육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집 단위와 연관된 학술들이 하지 않아도 수능만 잘 보면 들어가니까 학교 수업을 팽개치고 수능 준비에만 몰입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수업의 충실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노리겠다는 조치라고 전. 정시가 확대된다라는 기조 발표 이후에 고교를 선택한 학생들인데 갑자기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동안 많은 대학이 서울대를 참고해 입시 전형을 만들어 온 만큼 정시의 내신을 반영하는 이번 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자, 아까 보신 동영상은 내년도부터 서울대에서 정시에도 내신을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학교도 많이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 1명, 그 다음에 연세대 3명, 고려대 4명, 이렇게 해서 총 서울 수도권에 57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합해서 39명이 진학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입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를 보시면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학생들보다 14,187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은 아마 지금보다는 한 39,000명 정도 감소되는 걸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경쟁률의 어떤 증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대입
그 제도 자체는 그 전형 자체가 4+2 체제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학생부 위주의 교과,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그리고 정시에 2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수능 위주와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뭐 자소서라든지 교사 추천서 이런 것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 가장 급격하게 지금 바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능 과목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과목 구조를 보면 상당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에도 확률과 통계, 미분, 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되면서 자기에 맞는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런 제도의 변화는 바로 교육부가 발표한 공정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학생부 기재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대학 진학할 때는 비교과 활동은 아예 대학 대입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문항도 3문항으로, 그리고 글자 수도 3100자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블라인드를 처리해서 뭐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정보가 입학사정관이라든지 입학 당사자에게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정시에 많은 학생들을 조금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이 4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약대를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대를 뽑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약대 모집 인원이 1473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조금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계라든지 공대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조금 점수가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대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앞에서 간소화되어 있다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4개 문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3100자로 글자 수도 줄였습니다. 자, 2020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대부분 모집합니다. 9월 초에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시 모집은 12월 달이나 1월 초까지 이렇게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제 인원을 못 채웠을 때는 2월 달에 추가 모집하는 걸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적인 일정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안내가 되어 있고요. 수능 시행일이 보면 원래 11월 18일 목요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수능 시험 시행일은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이 없다고 보고 학교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통지일이 12월 8일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대입 전형의 구체적인 그 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 모집 인원이 34만 6,553명 이렇게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에 26만 2,378명, 정시 모집에 84,175명, 정시 모집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시 모집에 그 26만 2,378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원래 교과 전형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갛게 된 숫자가 보이시죠? 1,58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종합 전형은 6,58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996명이 줄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4,102명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이 894명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는 조금 늘어났고 또 전체 모집 인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0 대학 그 상위권 대학,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의 수능 모집, 즉 다시 얘기하면 정시 모집과 교과 모집, 학종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합니다. 이 모집 비율을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능 모집으로 40.1%를 뽑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요,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대,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연세대, 이건 그 작년에는 교과 전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이런 숫자의 학생들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교과 전형의 어떤 뽑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21학년보다 2022학년도 올해가 조금 퍼센트가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실제로는 상당히 좀 많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 모집 인원 대비 6%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원래 모집 대학 수와 모집 인원 요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뽑겠다, 이제 이런 대학교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주로 이제 이와 같은 지역 균형 선발을 하는 대학의 예시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세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화여대 이런 데는 최저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학교에서는 아마 굉장히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원한 대학의 반영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뭐로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하느냐, 등급을 가지고 하느냐,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는 이수 단위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수 단위 반영, 그 다음에 등급 간 점수 차,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이런 것들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과 전형의 특징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부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500명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충족이 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능 시험에 대비한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을 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100% 뽑는 거,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거치면서 뭐 면접을 넣는다든지 또는 또 군사학과 같이 체력을 측정한다든지 단계별로 전형하는 거, 그 다음에 일괄 합산 전형해서 그러니까 학생부와 뭐 면접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전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마다 어떻게 뽑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학생부 100% 뽑는데 단계별, 그 다음에 일괄 합산 학교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100%를 뽑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 마찬가지, 부산대 뭐 이런 대학교에서는, 중앙대 이런 데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단계별 전형에 보시면 연세대라든지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 전형을 하기 때문에 면접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모의고사의 결과 또는 수능에서 이것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의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 반영과 더불어 이 수능 최저에도, 수능 최저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공부에도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지금까지 많이 그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 거의 주로 이제 이걸 통해서 학업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리고 잠재력, 뭐 일종의 발전 가능성이죠. 그리고 인성 이런 것 등을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평가, 뭐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부터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또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뽑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실시하는 학교와 실시하지 않는 학교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서울대는 뭐 당연히 그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라든지
뭐 서울의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1단계 서류 100% 보고 2단계는 면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시시하지 않은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냥 서류 100%만 보겠다는. 자, 이상의 간단하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대입 자료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이런 온라인상에 하는 한계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요거 대입에 필요한 학생들이 대입에 필요한 진로 진학에 가는 정보를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북 진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진학지원센터입니다. 나중에 또 안내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가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자료를 학생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여기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의 발표 드린 것과 같이 어느 해보다 이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각종 수능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 또 좀 부족한 학생들 그런 과목들을 특강을 개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수능이라든지 또 내신이 어느 해보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많은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수시로 뽑기 때문에 그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충족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정시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시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수능 최저 요건을 충족한다면 또한 어떤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좀 믿어주시고 물론 3학년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교과 선생님들 그리고 경주 여고 모든 교육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내포가 잘 형성이 되어야 좋은 입학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많은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학교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 학교가 올 수도 없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고 또 학생들 건강에 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이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